네, 오늘 증시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 안에서도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투자 종목들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 첫 번째는 넥스젠 에너지입니다. 2% 약세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박스라이트 2% 역시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라다 일렉트로닉 그리고 바이오스크립 오늘 3%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본에 상장된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JB 홀딩스는 마이너스 2.69%,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1.71%, 후나이 전기와 같은 경우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AD웍스는 큰 변동 없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그래도 3%, 2%면은 나름 그래도 좀 선방한 거죠. 선방했다. 이제 하락폭도 없는데. 예. 자, 그래 좀 더 알아보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 글로벌랩 연구원 정재훈 연구원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네. 오늘 주식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네.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네, 네. 어저께 새벽에 보니까 예.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왜 네, 빠지지 그랬을까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지수보다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더 선전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예, 사실 시장 수익률보다 지금 방송에서 제안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좀 시황을 덜 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잘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번 우리가 기회를 연말에 잘 만들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종목을 기회로 삼으면 좋을지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연구원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제가 첫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그러네요. 말씀을 네,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넥스젠 에너지라는 좀 기업인데요. 네. 우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기업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산업에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원자력이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이 좀 많이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있어서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세계 전력 생산량의 좀 점유율 같은 경우도 10%대에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로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약 2배 정도 이상 원전을 좀 건설을 할 것이다라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나 사우디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와 높이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작은 요만 셀이 있습니다. 네. 그 셀 하나로 석탄에 비유를 하게 된다면 약 1.7톤의 석탄을 이 조그만 셀 하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베스카 베이슨 지역의 최대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우라늄이 좀 상당히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 그러면 넥스젠 에너지가 그 업계에서 차지하는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나요? 일단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팡주식, 뭐 애플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세계적인 네네.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고 탑 형태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넥스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러한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 사업을 좀 영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기 때문에 지위적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당 지금 2달러 13센트. 네. 우리 돈으로는 2,400원 정도죠. 가벼운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 저번에 소개시켜 주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변동사항은 없는지도 짚어주세요. 예,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네. 뭐 월봉 차트부터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 뭐 바닥권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2달러와 뭐 한 2.4달러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바닥권역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주봉 차트를 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의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한 차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연구원님이 소개시켜 주셨을 때 좀 담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출연을 하는데 그날 저녁 때에 9%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어요. 크게 올랐네요. 예, 9%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아서 뭐 종가 기준으로 해도 약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대는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오늘은 휴장이고 내일 좀 열리게 되면 예, 예. 네.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2.1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뭐 한 예. 2.1불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약 한 2.7달러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8달러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는데요. 네. 네, 일단 뭐 지금 보게 되면 가격적인 수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3,000원 내외의 어떤 네. 주가인 부분들이 2,000원대 중초반이죠. 그러면 이게 환율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주만 살 수 있지만 한 주만 사기에는 조금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자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우선 처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이 환율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 내외에서 일단 조금씩 해보시면서 수익이 좀 나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늘려가는 서서히 늘려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넥스젠 에너지 모셨던 분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뭐 어떤 정도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글로벌 랩으로 언제나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초록창에서 또 검색을 글로벌 랩을 검색을 또 하시면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파워포인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이 되게 유망하고 제가 관심이 가는 종목이었어요. 박스라이트라고 하는 종목 코드 BOXL인데 이 종목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예. 뭐 해외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전부 다 생소한 기업이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용 인터랙티브 프로젝터들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있고 아마 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의 강당,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예. 저 큰 화면에 있잖아 터치 스크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손이나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아니면 모양을 표시하거나 뭐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이 부분들이 중등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 부분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대한 연수 부분들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폭넓은 영업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기자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금 이 화이트보드 위에 터치 스크린을 부착해서 이 지금 보드를 조립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고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조금 미국 쪽에서는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이 교육 예산이 있어요. 연방교육부의 예산이 있는데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비싼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좀 저렴하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자재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바로 이 박스라이트라는 기업이 그러한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거든요. 휴대용 그 인터랙티브 전자 칠판입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라든가 프로젝터 이 부분들의 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가? 그 부분들은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철제가 되어 있어요, 제품이. 그래서 거기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착을 하고 난 이후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마커 형태의 이게 펜 같은 부분들이 끝에 이 부분들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을 가능하다. 센서를 통해서 그렇죠. 하는 센서를 거죠.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칠판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격이 또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러면 이걸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인기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실제로 같거든요. 지금 수주가 이루어진 그렇죠. 결과가 지금도 있나요?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싼 고가 장비를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제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시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올해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기점으로 매출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증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가 좀 네. 꾸준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영업적인 뭐 광고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만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자재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다른 기자재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좀 더 이게 수월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교육 기자재 관련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 상품이 좋았을 때 이 받는 상이거든요. 믿을만 하네요. 그렇죠. 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 이 부분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스라이트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2달러 22센트면은 2,400원, 2,500원 정도인데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예, 우선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거의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뭐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어떤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 뭐 매출에 대한 증가라든가 어떤 바닥권역에 대한 탈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네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주봉은 건너뛰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캔들에 대한 모습이 이게 1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캔들의 모양이에요. 152% 장중에 152%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매수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2.2달러 정도에서 종가가 네. 형성이 됐는데요. 2.15달러 정도면 충분히 네.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원화 기준으로 한 2,300원 정도 뭐 이렇게 껌값이다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뭐 3.3달러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95달러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좀 어떻게 터지든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예. 네, 오늘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마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3%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새벽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악재가 겹겹이 쌓여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마감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79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3%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출발부터 하락이었습니다. 미중 협상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애초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양측 협상일 결과를 나오기가 어렵다. 이러한 분석이 주를 이으면서 초반부터 하락 흐름이 뚜렷했고요. 여기에다가 단기물이 국채금리가 역전할 상황이 더욱더 임박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더욱더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단기물이 국채금리를 역전했을 때 경기 침체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휴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S&P 내에서는 금융섹터의 하락폭이 크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역시 부진했지만 미국만큼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중 협상 관련해서 의구심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릴 만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 증시가 0.82% 내렸고요. 독일 증시 역시 1%대 하락률, 그리고 범유럽 지수 역시 0.8%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 주식시장 혼조세였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차익실험 매물이 대거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출 섹터와 함께 금융주에 대한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하락률은 2% 넘게 집계가 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그러나 선전하면서 0.42%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환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판의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번 주에 그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 보시면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으면서 거래 마감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의 감산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이해 가장 많이 되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0.6% 뛰면서 WTI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지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